지난 영상에서 비트리를 탐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잘 정돈된 구조는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비트리의 엔진, 바로 삽입 연산을 구현해 봅니다. 비트리의 핵심 규칙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리프 노드는 같은 깊이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일반 이진 트리처럼 단순히 아래에 데이터를 붙이면 이 균형은 즉시 깨지고 말죠. 그래서 비트리는 상식을 뒤엎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바로 트리가 위쪽으로, 즉 루트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서류 캐비닛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한 서랍에 최대 5개의 폴더를 넣을 수 있는데 이미 꽉 차 있습니다. 여기에 새 폴더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노드 분할을 합니다. 첫 번째, 화면처럼 새 서랍을 하나 준비합니다. 두 번째, 기존 폴더들을 재분배합니다. 가장 작은 2개는 원래 서랍에, 가장 큰 2개는 새 서랍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히 중간에 있던 폴더는 서랍에서 완전히 빼내어 위층, 즉 부모 서랍으로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키 승격입니다. 노드 분할은 2가지 전략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의 상향식은 일단 리프 노드까지 내려가서 삽입한 뒤 넘치면 부모로 올라가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하향식, 즉 선제적 분할은 표준 비트리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삽입할 위치를 찾아 내려가는 도중에 꽉 찬 노드를 발견하면 그 즉시 분할해버리는 거죠. 왜 굳이 선제적으로 분할하는 걸까요? 바로 디스크 I/O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미리 분할하면 자식 노드에서 키가 승격될 때 부모 노드는 항상 공간을 확보한 상태가 됩니다. 덕분에 삽입 후 다시 위로 올라가며 트리를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이것이 바로 단 한 번의 패스, 즉 싱글 패스 삽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제 코드를 직접 만들어 봅시다. 가장 중요한 스플릿 차일드 메소드입니다. 이 함수는 부모 노드 X와 꽉 찬 자식의 인덱스 I를 인자로 받습니다. 먼저 꽉 찬 자식 Y와 그 오른쪽에 생길 새로운 형제 노드 Z를 정의합니다. 그 다음 부모 X의 자식 리스트에 Z를 삽입할 공간을 만들고 키 리스트에는 Y의 중간값을 승격시켜 삽입합니다. 핵심은 Y의 키 배열을 나누는 부분입니다. 중간값은 부모로 갔으니 그보다 작은 값들은 Y에 남고 큰 값들은 Z로 옮겨집니다. 만약 Y가 리프 노드가 아니었다면 키와 함께 자식 포인터들도 똑같이 Z로 옮겨줘야 합니다. 다음은 재귀적으로 동작하는 insert null helper 함수입니다. 이름처럼 이 함수는 꽉 차지 않은 노드 X에 키 K를 삽입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만약 X가 리프 노드라면 정렬 순서에 맞게 키를 삽입하고 종료합니다. 내부 노드라면 키 K를 따라 내려가야 할 자식 노드를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선제적 분할이 일어납니다. 내려가려는 자식 노드가 꽉 차 있다면 스플릿 차일드를 호출해 즉시 분할합니다. 분할 후에는 키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다시 판단한 뒤 그 자식에 대해 재귀 호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호출하는 인서트 메소드입니다. 이 함수는 단 하나의 특별한 경우, 즉 루트 노드가 꽉 찬 경우를 처리합니다. 만약 루트가 꽉 찼다면 새로운 루트 노드 S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트리의 높이가 증가하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기존 루트는 새 루트의 자식이 되고 스플릿 차일드를 이용해 기존 루트를 분할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인서트 넘프를 호출해 삽입 절차를 시작하죠. 루트가 꽉 차지 않았다면 곧바로 인서트 넘프를 호출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드문 이벤트, 루트 분할을 시각적으로 따라가 봅시다. 여기 최소 차수 t는 2인 트리가 있습니다. 루트 노드 하나에 키가 10, 20, 30으로 꽉 차 있죠. 여기에 25를 삽입하려고 합니다. 루트가 꽉 찼으니 분할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루트가 생기고 기존 루트의 중간값인 20이 새 루트로 승격됩니다. 기존 루트는 10을 가진 왼쪽 자식과 30을 가진 오른쪽 자식으로 분할됩니다. 이제 이 새로운 트리 구조에 25를 삽입합니다. 20보다 크므로 오른쪽 자식으로 가서 30보다 작은 위치에 삽입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리의 높이가 0에서 1로 증가했고 모든 리프는 여전히 같은 깊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B트리와 B+트리의 삽입 방식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현한 표준 B트리에서는 분할 시 중간 키가 자식 노드를 떠나 부모로 완전히 이동합니다. 하지만 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쓰이는 B+트리에서는 다릅니다. B+트리는 모든 데이터가 리프 노드에만 존재해야 하므로 중간 키가 부모로 복사되고 원본은 리프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분할은 노드가 꽉 차는 오버플로우를 해결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둘째, B트리는 오직 루트가 분할될 때만 그 높이가 증가하며 이를 통해 완벽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셋째, 선제적 분할 전략 덕분에 삽입 과정에서 다시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단 한 번의 패스로 매우 효율적인 디스크 접근만으로 완료됩니다. 이제 우리는 B트리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삽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영원하지 않죠. 삭제도 필요합니다. 삽입이 까다로웠다면 삭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노드를 합치는 병합, 형제에게 빌려오는 차용, 그리고 키를 돌리는 회전까지. 다음 영상에서는 B트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삭제 알고리즘을 정복해 보겠습니다.